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유통그룹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의 모습을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로 내놓았고 신세계도 전국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백화점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모습은 결국 광주 시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기업들이 어떻게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내 버스기사가 무정차 통과를 항의하는 20대 여성 승객에게 불쾌하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리는 승객에게 신변 위협까지의 공분을 사고했습니다. 올해 초 전국 곳곳에서 꿀벌들이 대거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최근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과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현대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에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심형 문화 복합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현대광주는 친환경, 테크, 로컬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최초의 문화 복합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주민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존 백화점과 인근에 있는 이마트,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백화점 아트앤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가 잇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광주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현대 광주의 경우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입지가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인 만큼 오는 25일부터 해당 부지 개발업체인 휴먼스 홀딩스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29일엔 복합 쇼핑몰 신활력 행정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과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해 이르면 오는 2024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세계 측이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은 도시 공간국을 중심으로 빠른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광주에 이른바 유통공영 두 곳이 동시에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의 모습을 현대백화점 그룹은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를 제시했고 신세계는 프리미엄 백화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모습은 광주광역시와 유통사업자 간 협상에 달려 있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쟁점은 무엇이고 광주광역시와 유통사업자의 속내는 어떤지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임동 전방 일심방지 부지 개발은 전체 부지의 3분의 1을 더현대 등 상업공간과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 나머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역사문화공원을 두 군데를 넣었거든요. 건축물 보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죠. 그 부분의 공공성 강화에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되면 더현대 광주의 계획상 연면적은 더현대 서울의 1.5배에 달합니다. 공간 배치는 사업자의 안으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주거 공간, 아파트 분양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또 공원 등 공공 영역은 얼마나 남겨둘지가 협상의 최대 관건입니다. 최종 결정 나는 시기가 저희들이 이제 진행한 것 보면 한 24년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신세계 확장은 이미 상업시설로 돼 있어 용도 변경보다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와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신세계 측은 시 소유의 이마트 옆 88m 도로를 점유하는 대신 117m의 기역자 도로 신설과 광천동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을 협상 카드로 내놨습니다. 계획대로 될 경우 신세계는 지하 6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광주백화점 옆에 추가로 짓게 됩니다. 롯데 측도 우치공원과 양산동 롯데칠성 공장 등을 대상으로 제3 롯데월드와 복합쇼핑몰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유통대기업 3사가 본격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 편익과 공공성 확충에서 광주시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버스기사가 무정차 통과를 항의하는 여성 승객에게 불쾌하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건 물론 이를 두둔하는 승객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리는 이들 승객에게 신변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 간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원래 멈춰야 되지 않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시비 건 거예요? 손을 안 흔들어도 멈춰야 된다고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신가동의 한 정류장을 지나치려 하던 시내버스를 잡아탄 20대 여성은 버스 안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려던 것에 대해 따져 묻자 버스기사가 불쾌하다며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거의 공항이 와가지고 갑자기 성인 남성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가서 벌벌 떨면서 말했죠. 뒤에 있는 모르는 여성분인데 도와주니까 그냥 많이 고맙고.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두둔에 나서자 어김없이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버스기사의 욕설과 폭언은 승객들이 하차할 때까지 무려 50분 동안 계속됐으며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리는데 하차하게 하면서 기사 아저씨가 뭐라 했어요. 네 얼굴 다 기억했다. 어쩌고 너 다시 만나면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 뉘앙스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버스기사는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려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입장입니다. 미안해, 그때는 시간이 겹겹기다 보니까 그랬더니 버거시 무지 기분이 나빴는가 버거는 내 폰트를 잡는 거예요. 버거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손에 먼지여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냥 확실하게 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지금. 승객을 향한 버스기사의 폭언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고발로만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운수업체의 징계 기준도 정직 1일에서 5일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올해 초 전국 곳곳에서 꿀벌들이 대거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최근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는 물론 제철 과일을 생산해야 할 과수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담양에서 30년째 딸기 농장을 운영 중인 전광희 씨는 요즘 꿀벌 찾기에 분주합니다. 가을에 심어놓은 딸기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정을 도와줄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60여 농가 중에 벌 넣은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도 전체를 넣는 게 아니고 한두 동씩 이제 먼저 한 딸기. 굉장히 지금 난해한 일이고 이 영봉협회 회장도 지금 날마다 통화해서 좀 구해달라고 저기 하는데 거기도 난감한 모양이에요. 벌을 어렵게 구해 투입해도 며칠 만에 모조리 폐사해 남은 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질 좋은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정벌을 제때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는 더 애가 탑니다. 올해 초 꿀벌 실종 사태로 냉가슴을 앓았던 양봉업자 전상균 씨는 다가올 겨울이 두렵습니다. 당장 과수농가에 제공할 꿀벌이 없는 것은 물론 내년 봄에 채취해야 할 꿀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0-70%가 벌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한 40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참 제가 좀 벌을 키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좀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은 계속 사라지는데 구체적인 원인도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벌을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우는데 그 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지금까지 아직 안 밝혀져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해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또다시 꿀벌 폐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양봉농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여수 낭만포차가 올해도 6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특혜 시비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 18명으로 구성된 여수 낭만포차는 2020년 90억 원, 지난해 66억 원, 올해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상인 한 명이 여수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간 100만 원에 불과해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액의 3%를 시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도 3년 전인 3기 포차부터는 자율적 납부로 바뀌면서 지역사회 환원에도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전남으로의 의대 유치 법안이 벌써 3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의대 유치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립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지역 내 유치 열기를 더하는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남 지역으로의 유치 법안은 김원희 안과 서병철 안, 그리고 김혜재 안까지 벌써 3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설립 장소 등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여론을 모으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의회 역시 동서부와 중부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지역 입맛에 맞게 의대 유치 토론회를 열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남도는 지난 9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순천과 목포를 포함시킨 첨단팀을 꾸려 지역 내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대 이슈가 지역 간 논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도내 유치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전남팀 구성 2달 만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남도는 할 말이 없다며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북, 충남 등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발의된 관련 법만 11개에 이릅니다. 국립의대 유치를 두고 지역 내 경쟁이 지나치게 전개되면서 되레 유치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동시에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두 법안을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해당 상임위의 다수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춘천만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를 분석 의뢰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에 나섰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에선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와 장흥군 유경 오리농장 가금류, 강진만 생태공원 야생조류 폐사체 등 고병원성 AI 3건이 검출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남부 지역에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바짝물의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남부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55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등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정보분석팀은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지만 수학은 공통과목 문항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원점수 300점을 기준으로 전남대 의예과 282점, 영어교육과 233점, 광주교대 235점 내외,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204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수능 성적표가 나온 뒤인 다음 달 16일 실채점 결과를 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공립교원의 정원을 3천여 명 감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닌 미래 교육에 걸맞는 교원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당초 이번 하반기에 내놓기로 한 중장기 교원 양성 대책 정책 발표도 없이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원단체 의견 수렴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부부관계도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는데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직장 선배의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